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침묵하며 동조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포 전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계획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본 겁니다. 실무 책임자를 배제하는 등 스스로도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을 알았고 법무실장의 위법성 경고는 묵살한 채 국무회의에선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확인된 양복 안주머니 속 지시 문건도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넘겨받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법무부에 하달하며 정적 제압을 위한 출국 금지와 수용시설 확보라는 내란의 필수 전제 조건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의 선고를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시부정 당시 검찰총장과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두 사람을 겨냥해온 2차 종합특검의 이번 주 소환 조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종합특검팀의 사건을 인계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지휘 사항을 청탁했고 박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이를 보고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7개월 전에 일어난 범행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를 이유로 내란을 일으켰다거나 박 전 장관이 이런 계획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종합특검에 인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도 최대 수사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김건희 씨 수사청탁 사건까지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는데 내란 특검은 판결문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